시진핑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에게. 시진핑이가 트럼프 일기 때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속국이었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나중에 국내 언론에 알려져 갖고 막 그냥 막 뭐 국내에서 막 굉장히 막 아주 어디 우리가 중국의 일부였냐 막 여론이 막 반발했는데 사실은 시진핑 말이 맞아요. 시진핑이 말이 맞다고요. 이건 인정해야 돼. 왜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단 한 번도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근데 중국은 알고 있어요. 중국은 대한민국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저 북쪽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무리 봐도 자기네 속국이에요. 문화도 그렇지.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막 친중 사대니 우리가 뭐 중국을 좀 싫어한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야, 너희들은 모든 걸 다 우리한테 다 우리 중국의 문화를 우리 한족의 문화를 다 갖고 갔으면서 무슨 뭐 미국하고 그렇게 가까우냐? 이제는 이제 뭐라 할까? 이제는 뭐 한중 이제 한미가 아니라 한미일이 아니라 이제 중국과 하나 되는 그런 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나서 조선을 건국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당시 이제 국보 나라 이름을 정하는데 두 개를 올렸어요. 두 개 명나라 황제한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으로 해라 해가지고 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우리가 이시조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이름을 국호를 누가 지어줬느냐? 명나라 황제가 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은 철저하게 특히 이제 명나라 주자학 완전히 이 조선은 그 고려 시대하고 다르게 유교 성리학적인 관점으로 나라 전체가 다 개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라는 사람 자체가 뭐 조선의 건국자죠, 건국자.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철저하게 어때요? 중화 사상에 물든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정도전도 그렇고 이성계도 그렇고 그 당시 조선의 건국 세력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친중. 완전히 우리는 중국의 완전히 뭐랄까 신하, 중국 황제의 신하, 중국의 속국으로서 우리는 이 조선을 통치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이씨 조선의 양반들이에요. 이씨 조선의 전체 양반은 3%밖에 안 돼요. 3%. 근데 나머지 97%는 뭐예요? 이 양반을 위한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홍공상이라고 그러죠. 산홍공상. 양반. 문반, 무반. 그 양반이에요. 양반. 그러니까 전체 조선에서 이 양반의 퍼센테이지가 3%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97%는 뭐예요? 중인이건 뭐 천민이건 농민이건 간에 전부 다 뭡니까? 그 양반을 어때요? 양반을 먹여 살리는 일에 이들이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문인이 무인을 지배해요. 원래는 동등한데 우리나라는 무인이 무인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 때 이제 한번 그 무신 반란이 한번 일어났죠. 최씨. 그래가지고 고려 때 잠깐 무신들이 군인들이 나라를 통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시 조선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나는 그것도 참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일본은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무신들이 나라를 지배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거는 500년 내내 문신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무신들은 문신 앞에서 꼼짝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때요?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없고 경제 발전도 없고 군대도 양성을 안 해가지고 맨날 일본한테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결국 끝에도 어떻게 돼요? 일본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왜 그러냐? 이 문신 정권들이 이것들이 유교 성리학 주자학을 주구장창 외치는 이 인간들이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것들은 경제활동, 상업활동, 그다음에 나라를 부국 강병하는 일에 관심 없고 맨날 맨날 주자 성리학의 이상적인 도덕 윤리 정치만은 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봐요. 아니 우리나라 왜 해군에서 배를 만들면 무슨 뭐 정조대왕, 무슨 뭐 도산 안창호, 그 다음에 뭐 세종로, 을지로, 아니 도대체가 지금이 20세기, 21세기인데 아직도 사회 곳곳은 어때요? 유교 성리학적인 그런 게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보면 다 또 뭐 웬만한 집들은 다 또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려 후기 때 이제 자리를 잡다가 조선이 건국된 그 뒤에 이제 양반들이 조금씩 제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 중기에 와가지고 이제 제사가 많이 퍼졌고 더 본격적인 건 조선 후기에 이제 일반 사람들도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도 원래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씨 조선에서 이 제사가 거의 자리를 잡은 거지. 그 전까지는 제사라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없었다고. 자,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죠. 화폐, 거리 명칭, 또 뭐 해군에서 무슨 뭐 어떤 함정을 건조하면 거기다가 조선시대 사람 이름 갖다 붙이고 우리나라 화폐가 얼마나 봐요. 지금 21세기에. 아니 근데 왜 맨날 조선시대 사람들만 그 화폐 들어가 있고 거기다 또 가장 고액권이 5만 원의 그 심사임당.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도대체 신사임당이 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일본은 항상 화폐로 보면 근대 일본을 참 부국 강병케 한 그 인물들을 화폐에 집어넣고 뭐 또 뭐 다른 나라는 예술가, 소설, 문인, 뭐 탐험가 뭐 이런 다양한데 아니 꼭 유독 우리나라는 뭐야? 동전부터 해가지고 지폐까지 이건 도대체가 뭐 조선시대 뭐 상평 통보나 뭐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져가서 써도 문제가 없을 그런 돈을 지금 우리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지폐를 딱 보면 아니 도대체가 왜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화폐에 딱 인쇄가 돼갖고 왜 그걸 우리가 왜 써야 되는 거냐? 아니 도대체 왜 이순신이 화폐가 들어가 있고 뭐 세종대왕이 화폐가 들어 있고 세종대왕이 들어가 있나? 하여튼 보면은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화폐 자체가 아직 뭐예요? 근대의 어떤 그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정치 체제를 반영하지 못한 여전히 조선 왕조, 이씨 조선 왕조의 영향을 아직도 그걸 유산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조상 제사라는 것도 주자 가래, 주자학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한복도 이거 사실은 뭐예요? 명나라 때 사실은 그 한복이 중국의 옷을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은 한복이에요, 한복. 그러니까 한복을 우리나라 옷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한복도 중국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극들 보면은 막 한복을 자기네들이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 또 우리는 우리나라 한복을 저들이 도용했다고. 사실 그게 아니라 중국의 옷을 우리가 도용한 게 한복이에요, 한복.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왜 이 중국에 완전히 지금 속국이냐. 우리나라 우리 이름 이 세 글자 우리 다 세 글자잖아요, 웬만하면. 물론 이제 한글 이름도 있어요. 근데 한글 이름도 어차피 앞에는 중국식 성을 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막 창씨개명했다고 그냥 좌파들이 막 맨날 개거품 물잖아요. 창씨개명을 강조. 창씨개명은 일제시대 창씨개명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해서 한 거지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씨 계명을 해서 더 많은 거를 이익을 얻으려고 창씨 계명을 오히려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봐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씨도 결국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문으로 창씨 계명한 거예요. 왜 이거는 말 안 할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친중 4대를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이름부터 진짜 이 한자식 이름을 사실 버려야 돼. 한자 귀신 버려야 돼. 근데 우리 전부 다 뭐 심지어 중국에서 온 성씨, 예? 그다음에 사실은 뭐 우리 일반 사람이 성을 가진 것도 조선 후기, 예. 일본이 통치하고 난 뒤에 일반 사람들도 성씨를 가졌던 거야. 그 전에는 뭐 개똥이니 말순이니 그냥 완전히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이름을 대충 붙여줬단 말이에요. 양반들이나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일본이 이제 통치하고 난 다음에 무슨 놈의 이름이 이렇게 쌍스럽고 더 뭐 지저분하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없으니까 그때 성을 주고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족보는 거의 다 99% 다 가짜예요, 가짜. 이 족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갖고 거의 다 뭡니까? 조상을 위조한 거예요. 위조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족보 자랑하면은 그런 개족보 만든 족보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라고 꼭 한마디 꼭 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족보 자랑하는 사람들 전부 다 족보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조로 만들어 갖고 우리 조상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 조선시대 전체 3%만 양반이지 나머지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뭐 천민, 상민, 농민 다 그런 계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후대 와가지고 족보를 막 인위로 만들어 갖고 우리 조상이 뭐 누구냐는 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씨, 이씨, 박씨 대한민국 3대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거의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뭐냐? 자기 조상들이 다 그냥 대부분 다 천민이나 노비나 그렇다고 보면은 틀림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일제 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성도 없고 이름도 대충 지었고 그런 걸 일본이 호적을 만들고 호적을 등록하는 와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을 주고 이름을 정식으로 짓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세 글자 중국식이에요. 중국식.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본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이제 창씨 계명. 근데 창씨 계명이라는 것도 일본이 뭐 어거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당시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좀 계명을 해달라. 그래서 그 이름을 계명을 하면 더 많은 이익과 특혜가 자기들이 있으니까 한 거지. 그들이 요청한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막 무슨 총칼을 가지고 와서 막 성을 안 바꾸면 뭐 죽이니 많이 이런 일은 없었다고.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창씨 계명에 대해서 자꾸 왜곡된 이 그 사실을 또 막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나쁘게 얘기해. 일본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나쁘게 잘못되게 사실 왜곡을 시켜. 반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뭐든지 좋게 얘기한다. 이거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 특히 이시 조선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완전히 그러니까 사대주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쩔은 거 있잖아요. 특히 왕부터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세종대왕을 이렇게 떠받치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은 양반들은 한문을 쓰고 지배 계급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한글이나 써라. 이런 목적이에요. 무슨 뭐 세종대왕이 무슨 뭐 훈민정음에 무슨 뭐 백성들을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뭐냐? 자기네들 왕족부터 해서 양반들이 한문이라고 하는 고급 말과 그러니까 글자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독점하고 나머지 너희 것들은 그냥 내가 한글 불쌍해서 만들어주니까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세종대왕을 띄워요. 엄청 띄운다. 그리고 한글도 우리가 알다시피
선교사들이 다 정리했어요. 선교사들 띄어쓰기부터 해가지고 맞춤법. 그걸 그 당시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한글을 정리를 해줬다.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역사에서 거의 이런 사실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 일제 강점기니 뭐니 맨날 그딴 얘기하는데, 정작 일본 총독부가 선교사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한글을 일본 총독부가 완전히 딱 체계를 잡아줘서 한글이 우리가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도 선교사들이나 당시 조선 총독부가 손대지 않았으면 아마 한글이 지금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발전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한문을 그냥 쓰지 않았을까 싶으네. 영어로 쓰던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게 뭐 백성을 진짜 사랑하거나 위하거나 그게 아니라 뭐 양반 지배, 양반 그 지배 체제를 완전히 확 권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봐요. 조선 그 한글 창제했지만 양반들이 한글 안 배웠어요. 전부 다 천한 글자. 이거는 쌍놈들이나 배우는 글자라고 전부 다 천지했단 말이에요. 아니 여자들이나 배우는 글자. 그걸 조선 후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한글이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런 좋은 한글을 왜 안 쓰냐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문법, 그다음에 띄어쓰기 다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또 조선 총독부가 이걸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그걸 완전히 딱 잡아주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안 걸.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이미 다 사실로 됐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유교식 기독교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전형적인 유교식 기독교. 물론 기독교라는 게 어느 곳에 가든 그 현지와 어느 정도의 좀 접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잘못된 게 이게 완전히 유교식 기독교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도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유교 경전식으로 해석하고, 교회가 유교식으로 운영이 되고, 교회가 마치 옛날 옛날 그 지역마다 향교라는 게 있어요. 유학자들이 모여서 막 경전 토론하는 마을마다 있었다면 옛날.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향교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기독교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기보단 시간이 가니까 이게 교회가 어때요? 유교적 마인드, 또 유교적 체계로 교회가 흘러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거의 많은 교회들이. 네. 자, 기독교는요, 우리가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떤 서구 문명, 발달된 서구 문명, 과학, 기술, 상업, 경제, 이건 다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교에서는 이런 게 나오질 못해요. 유교에서 과학이 나왔습니까? 상업이 나왔습니까? 경제가 나왔습니까? 이 유학자들이라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천대시, 유학자들이 최고로 치는 게 뭐냐? 앉아갖고 공자맹자. 그러니까 사람은 공자맹자의 글자를 읽고 쓸 줄 알고 공맹의 글을 알고 있어야 이 최고의 사람이다. 그 양반이다. 그 나머지 무슨 뭐 상인이니 무슨 뭐 의사니.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봐요. 초기는 약간 좀 발전이 있다가 계속 그 뒤는 어때요? 그 뒤는 이 성리학자들이 확 주도를 잡으니까 과학도 발전 안 되죠. 상업도 발전 안 하죠. 경제도 발전 안 하죠.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겪을 그 시기에 일본은 일본의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뭐 9차례 일본의 수신사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일본이 우리 조선보다 너무나 발전한 거예요. 상업도 경제도 발전하고 집도 잘 지어놨죠. 거리도 깨끗해져.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외놈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월등히 잘 살아?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 그 일본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야, 우리 조선이 이거 속으로는 아니 저런 저 외놈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잘 사냐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공자, 맹자, 글 읽는 사람을 최고로 쳐주지 장사하는 사람, 과학, 의학, 상업, 경제 진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천대시한 거예요. 천대. 쌍놈이나 하는 것. 그리고 우선 이 양반들은 이 기생충 같이 백성들의 그 고열을 빨아먹는 그 짓을 500년 내내 한 거예요. 500년 내내. 500년 내내 한 거예요. 왜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없고 뭘 가지고 있으면 빼앗고 양반들이 다 빼앗아 가니까 뭐 일 안 하고 게으르고.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는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이제 삼국시대부터 계산해 보면은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는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이에요. 사실. 조선이란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든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왕조가 바뀌었어야 돼요. 사실 제대로 된 왕조. 그래서 특히 유교 성리학을 완전히 다 이걸 폐기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봐요. 무슨 뭐 저 정부에서 수문장 유교식 수문장 그거 뭐 행사하죠. 뭐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 여전히 지금 막 그다음에 또 아직도 뭐 그런 조선의 무슨 뭐 문무 가례를 아직도 뭐 재현하고 그 짓 하죠. 뭐 아이들 무슨 성인식 할 때만 뭐 조선시대 성인식 하는 거 그것도 쇼하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AI 이제 곧 있으면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방에 AI 로봇 휴머노이드가 이제는 인간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왔는데 다른 나라는 막 화성을 간다 뭐 달에 기지를 만든다 막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하는 얘기 이 정치하는 인간들 특히 맨날 뭐 한복을 입는다는 둥 그다음에 뭐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조선 후 맨날 조선 500년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태보에 태보 맨날 동학이 어쩌고 저쩌고 동학에 완전히 동학도 거짓말이 거짓말. 우리나라는 지금 봐요. 그런 그 중국에 워낙 수백 년 동안 쩌들다 보니까 경제를 활동을 기업하는 사람들 여전히 무시하고 정말 사람이 먹고 사는데 중요한 기술 발전 이런 거는 천대시하고 아니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저 중국조차도 달에 기지를 만든다 공장을 만든다 그래요. 중국도. 근데 우리는 봐요. 아직도 옛날 과거만 드립다 파잖아요. 맨날 그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 맨날 사극 나오고 퓨전 사극이라고 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사극. 옛날 사람들 전부 다 옷도 지저분하고 뭐 씻지도 않았고 그냥 머리도 떡지고 막 그냥 이빨 다 썩고 몸에 종기 나고 흉측한데 우리나라 사극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엄청나게 막 그냥 미끈한 얼굴 깨끗한 얼굴 마네킹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조선시대래 조선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왕도 씻지 않아가지고 종기에 막 그냥 냄새 풀풀 나고 이빨 썩어가지고 왕도 그랬다. 왕도.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기술의 발전도 없고 경제가 발전이 없으니까 어때요? 인간사가 나아지는 게 없어. 문명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어때요? 공자할 맹자할. 그다음에 양방 권력을 움켜잡기 위해서 어때요? 오직 죽구상 정치적 권력 싸움 하느라고 날생게 조선 왕조라고 조선 왕조. 그러니까 지들끼리 맨날 공맹, 유교, 성리학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박터지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권력을 잡고. 근데 지금 그대로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어때요? 이 좌파부터 해가지고 이 좌파, 이 586, 386 좌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면은 조선시대 뭐예요?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자들과 그 정치하는 인간들하고 똑같은 게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권력을 움켜잡기 위해서 나머지 백성들을 쥐어짜고 짓밟고 또 자기네들이 권력을 다 차지하고 모든 이익을 다 헤쳐먹고 그러면서 또
상업 발전, 경제 발전 못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대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586, 이 386 운동권들은 완전히 조선시대 뭐냐 유교 성리학자들, 그 정치하는 인간들이나 선비들이라고 하는 인간들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건 이미 학자들이 다 이미 연구 발표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내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는 책들, 강의들 내가 듣고 그냥 오늘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교는 가난을 선으로 여기고 부를 악으로 여겨요. 자, 근데 우리나라를 봐요. 우리나라 이 좌파 운동권들은 부자, 대기업 이 사람들을 악마화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들을 다 뜯어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세금으로 다 뜯어 먹는 거야. 세금. 그냥 막 세금 막 뜯어갖고 부자들에게 세금 왕창 부여하고. 그래서 유교식 마인드란 말이에요. 유교 이 유학자들이란 인간은 짓불도 하는 것도 없어요. 맨날 기생충처럼 일반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는 인간들인데 이것들은 앉아갖고 공자할 맹자할이나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뼈 빠지게 농사 짓고 모아가지고 지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자들이란 인간들이 가장 못된 인간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유학자들을 마치 뭐 대단한 유교의 학문을 뭐 추구하는 막 무슨 선비라는 말로 그냥 막 근데 실제로는 뭐냐 이 유학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오직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조선시대 어떤 선교사가 그랬어요. 양반이라는 것들은 일반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우리나라에 오는 선교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관리들이라는 인간들은 이게 조선의 정치라는 것은 정말 개판이에요. 오직 왕과 극히 일부의 이 양반 이들만을 위한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고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강조했느냐. 네, 쉽게 얘기하면 왕은 백성의 어버이고 일반 백성들은 양반들에게 충성하는 게 미덕이고 이게 덕목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쇠뇌시킨 거예요. 어디서 맨날 천자문 가르치고 상강오륜 가르치고 맹자공자 가르쳐갖고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그것밖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500년 동안 당시 세계가 어떻게 발전했어요? 막 신대륙 발견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의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 의약품, 새로운 문명이 발전해서 서구 문명이 19세기를 다 주름잡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세상은 발전해 가는데 이 양반이란 것들이 권력 다툼하지. 들어앉아갖고 공자 맹자할이나 외우고 있지. 어떤 상업 발전이나 경제 발전을 못하게 막아버리지.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실학자들이 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야 우리도 좀 일본처럼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도 좀 깨끗한 거리, 깨끗한 집, 깨끗한 건물 짓고 좀 살자 우리도. 그때 그 실학자들이 어때요? 전부 다 아웃사이드에서 제대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다 도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그나마 좀 뭐 좀 실제적으로 이 사회와 국가를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어때요? 이 주도하는 자들이 이 유학자들이 이 성리학자들이 전부 다 배척했다고 걷어찼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그나마 실학자들이 좀 중앙에 진출해서 그들이 정책을 이끌어갔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훨씬 더 근대화되고 우리도 서구 문물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 어쩌다 외국인이 오면은 어떻게 풍랑에서 오면은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뭐 노비로 써먹게 바쁘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그 사람들 통해서 서양의 기술을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일본이 어때요? 우리가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개방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이전이 아니 훨씬 그 이전 임진왜란 그 훨씬 이전에 일본은 이미 어때요? 서구와 문명 교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 책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는 역사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판매하다가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왜? 책을 판매한 게 대역죄가 돼. 그러니까 지식까지도 어때? 발전하는 지식을 막 탄압하는 거예요. 북경에 가서 사신들이 새로운 문물을 보고 오면은 막 그게 막 좀 뭔가 퍼져야 되는데 그걸 막 오랑캐 서양 놈들의 문명이라고 해서 천대심. 그러니까 결국은 구한말 때 어때요? 우리나라가 어때요? 이시조선이 이 고종 이 바보 병신 같은 거. 이 조선의 왕들은 내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제정신 가진 인간이 없어요. 뭐 정조를 위대한 왕이라고 자꾸 축해서 해놓는데 정조가 무슨 위대한 왕이에요. 거지 같은 왕이지. 뭐 업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확실히 우리나라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분명히 우리가 일본보다 못해. 우리가 분명히 심지어 중국보다 못해. 솔직히. 그러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하냐. 우리가 맨날 조선 500년 내내 그 이시조선 이성계가 중국의 나라 명칭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 지낸다고 그 짓하고 그러다가 청나라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청나라 황제 그 잔치자리에 간 사신들이 깽판 쳐갖고 막 난리를 쳐서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고 나라가 처참한 꼴을 당했잖아요. 나 왜 그래요? 유학자들 때문에 이 성리학자들 그리고 그 성리학자들의 후예는 누굽니까? 오늘 이 386, 586 이 운동권들이에요. 이 자들이 아주 성리학자들의 그 기질 성향, 그 정치 권력 투쟁, 경제 무시하고 오직 지들이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목표가 없는 인간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시죠. 부동산 다 죽이죠. 대기업 다 죽이죠. 모든 것 다 중국이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다 바꿔놓죠. 화교 우대 정책 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이 망한 것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이 친중 4대, 이 성리학, 주자학에 미친 인간들, 이 인간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교회도 내가 수십 년 사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도 유교식 교회, 유교식 교회. 교회도 딱 보면 유교식 마인드로 교회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체가 다 아직도 조선의 그다음에 아직도 중국의 속국은 노릇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500년은 사실 독립된 국가라기보단 중국의 한 성이요, 성. 한 성이었다고. 근데 뭘 자꾸 막 우리가 뭐 독립적이다. 우리가 뭐 우리 역사가 뭐 반만 년의 역사가 어쩌고 맨날 그런 헛소리만 하는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조선 왕조만큼은 진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이 조선 왕조 말이야말로 정말 개조선이구나. 절대 세워지지 않았어야 될 나라구나. 이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이 정신 상태가 이 정신적 황폐함 아직도 정신이 과거 수백 년 전에 머물러 있고 겉으로는 멋있게 있고 스마트폰 겉으로는 막 굉장히 뭐 케이팝 세련되지만 이 정신은 여지 뭐 유교 탈레반 주작 탈레반 유교 꼰대들이 머릿속에 꽉 틀어 잡혀가지고 정치하는 인간들이 특히 조장을 많이 하죠. 그 인간들이 계속 백성들을 자기네들은 양반 왕 나머지 이 국민들은 노비 천민 상민 쌍놈 지금도 그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 좌파들이 특히 더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오랜 우리나라의 그 정신적 친중 4대 유교 4대주의에서 그나마 많이 깨트리긴 했지만서도 또 미흡해요. 미흡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진짜 다 썩은 인간들이에요.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다 뭐냐 이 중국 앞에 가면은 찍소리 못하고 더 심해지고 있어. 더 완전히 중국에 그냥 개가 돼가지고 중국이 뭐라고 하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마치 개가 그냥 주인 앞에서 그냥 머리 수그리고 혓바닥 내놓고 주인이 뭐 좀
고기나 던져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낼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좀 영어 공용어를 했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아니면 저 박정희 대통령 때라도 했어야 되고 더 그냥 이 서구 그 기독교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 정신을 들어왔어야 되고 예. 칼빈주의나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이게 다 우리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런 유교적 마인드를 버리려면은 이 칼빈주의적 어떤 시민 정치 의식, 민주주의 의식, 이 성경적 이게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 근데 아직도 이런 유교, 무속, 아직도 뭐 우리의 유구한 전통, 뭐 한민족, 뭐 단일민족, 백이민족 이런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 맨날 사극이나 쳐보고 있고 트로트나 부르고 있으면은 앞으로 멀지 않아 이 대한민국은 또 주변에 의해서 또 그냥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기독교인들만큼은 성경, 기독교, 어떤 칼빈주의 신앙이나 이런 부분으로 참 이게 이 국민의 정신이 개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저거 이것만큼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지성 속에 오직 성경적 가치 또 칼빈주의적 신앙으로 확고하게 틀을 잡아서 오랜 동안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의식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좀 버리고 참 이 땅과 이 나라가 참 주 안에서 온전히 복받은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